오늘 경기가 열리는 곳 에스타디오 시우다드 데 말라가 시립 경기장입니다. 스페인 말라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지 시간이 오후 3시 반입니다. 바로 이 경기장은 또 바닷가 바로 옆에 있어서요. 지금 날씨는 그렇게 덥지 않지만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그런 상태입니다. 섭씨 17도의 기온입니다. 습도 63%, 초속 4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잔디 상태도 무리가 없습니다. 바닷가가 있죠. 위치해 있고요. 또 이 최근에 이 현지에서 한 달간 정도 계속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약간의 이상 기온이 여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다시 비가 멈추면서 경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 1월 4일 날 출국을 해서 3주간의 이제 남아공 스페인 전지 훈련인데 이동국 선수의 모습도 나옵니다만 남아공 때보다는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와서 아무래도 남아공 때보다는 좀 더 본선 무대에 가까운 선수들을 기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오늘 경기의 초점은 바로 우리 대표팀에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대표팀이 많은 선수들을 점검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폭을 좀 벌렸습니다. 네. 이제는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주어진 기회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폭을 좁혀서 최종 엔트리에 들어갈 23명 중에 국내파 선수들의 윤곽을 좀 그릴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허정무 감독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스페인에서는 정제된 베스트 11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선발 라인업을 보면 또 전체적인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 유럽과 J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뺀 국내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최종 엔트리 23명 중에 들어갈지가 좀 윤곽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핀란드 응원단의 모습. 대한민국과 핀란드의 역대 전적 2전 2승으로 우리가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2002년과 2006년인데요. 황선홍 지금 이제 감독이 됐죠. 2골을 넣어서 스페인에서의 그 친선 경기 승리를 했었고요. 사우디 때는 박주영 선수의 결승골이었습니다. 네. 역대 전적에서는 2전 전승입니다. 대한민국. 재미난 것은 2002년 때도 그랬고 2006년 때도 그랬고 우리가 핀란드를 만날 때는 월드컵을 앞두고 거의 마지막 점검을 할 때 꼭 만났던 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많이 급상승돼 있었을 때 만난 상대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리트만엔에 보이네요. 네. 핀란드 축구의 그야말로 영웅이죠. 양 팀의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후 3시 반이기 때문에 현지 교민들이 많이 응원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불리한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장은 상당히 아담한 곳입니다. 한 10,000여 명 정도 들어가는 경기장인데요. 오늘 예상 베스트 11이 지난 베이 유나이티드전과 동일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훈재 골키퍼가 나와 있네요. 네, 그 베이 유나이티드와 경기와 비교하면 골키퍼가 김영광 선수에서 이훈재 선수가 바뀐 걸 제외하고는 이동국 선수와 염기훈 선수의 투 스트라이커, 김보경, 노병준 모든 미드필더와 수비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번 호흡을 맞췄던 조합이기 때문에 오늘 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는 팀으로서의 완성도를 조금씩 끌어올려야 되겠죠. 네, 양 팀의 국가가 연주가 되겠습니다. 수오미 핀란드, 리트만의 선수, 핀란드의 국가 연주입니다. 역시 리트만의 선수의 모습을 많이 비춰주죠. 네,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데요. 아약스 시절 유럽 무대를 거의 휩쓸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제 애국가가 울려 퍼지겠습니다.
네, 잠시 이동국 선수의 모습이 나왔는데 가장 오늘 어떻게 보면 떨리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네, 지금 노병준 선수의 모습, 또 이동국 선수의 모습인데요. 이동국 선수가 그 남아공에서 2부 리그 팀이었던 베이 유나이티드전에서는 골을 넣었지만 A매치는 아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 타깃형 스트라이커 선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럽과의 A매치에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 선수들의 모습, 이정수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오늘 이곳 말라가 시립 경기장에서 오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주부심은 스페인 분들이 다 봐주시겠는데요. 페르난데스 보발론 주심이고요. 기랄데스 코라스코 그리고 칼소 구아디무로 부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이훈재, 오범석, 조용형, 박주호, 이정수, 김정우, 신영민, 김보경, 염기훈, 이동국, 노병준, 허정무 감독입니다. 특징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베이 유나이티드전 우리가 3대1로 승리할 때 멤버가 거의 주축을 유지를 했고요. 네. 왼쪽이 오늘은 좀 눈에 띕니다. 김보경, 박주호. 네. 신예 선수들로 왼쪽 라인을 좀 구성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김보경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 축구의 뭐 차세대 유망주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어떤 공격을 펼쳐줄지 또 이러면서 염기훈, 이동국 선수의 어떤 결정력 부분도 오늘 경기 하나의 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박주호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습니다. 네, 대학 시절에는 미드필더 쪽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풀백도 뛸 수 있는 선수죠. 다음은 핀란드의 선발 라인업. 프레드릭슨 골키퍼, 니만, 리스키, 할스티, 아호, 페로부어, 포로카라, 리트마넨, 사볼라이넨, 부오리넨, 요한сон, 그리고 스코틀랜드 분이죠. 스튜어트 백스터 감독입니다. 네, 지금 핀란드는 공격 쪽이 상당히 아주 강한 선수들을 배치됐죠. 보오리넨 선수 핀란드 리그 득점 왕을 차지한 선수고요. 네. 요한son 선수는 지역 예선,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팀 내 가장 많은 골을 잡아줬습니다. 5골을 터뜨렸습니다. 리트만에는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핀란드의 어떤 공격, 어떤 힘이 좀 실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로카라 왼쪽 측면인데요. 노병준과 수비에서 맞붙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네. 포로카라도 상당히 발이 빠른 윙포워드인데요. 페르난데스 보발론 주심. 경기를 진행시키기 바로 직전입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핀란드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팀을 2위까지 끌어올린 선수죠. 부오리넨 선수. 머리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핀란드의 선축으로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상하이 유니폼이 대한민국, 파란색 상의 유니폼이 핀란드입니다. 네, 양팀 모두 다 이제 홈 유니폼을 입고 나왔는데요. 이 선수가 포로카라, 네. 왼쪽 측면.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리그로 이적을 했는데요. 상당히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예요. 포로카라는 지역 유럽 예선 3경기 163분을 뛰면서 한 골을 기록했었습니다. 자, 빠지네요. 연결했습니다. 슛! 빗나갑니다. 초반부터 위기를 맞는 대한민국. 요한son 선수에게 걸렸어요. 골잡이입니다. 요한son. 지금 우리가 여기선 마지막에 수비수들이 요한선을 잡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는 측면 쪽에서 너무 크로스를 쉽게 내줬다는 거죠. 초반 집중력이 중요한데 말이죠. 네. 요한son. 그 그리스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이 경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는 이 최전방의 선수들의 높이가 좋기 때문에 크로스가 이미 허용을 하게 되면 위험한 겁니다. 네. 허용을 하지 못하도록 불편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내줬어요. 지역 유럽 예선 경기를 보니까 핀란드는 말이죠. 하프라인부터 길게 하는 롱 패스를 많이 이용을 하더군요. 바로 그 부분이 이 그리스와 아주 유사한 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나와 있는 핀란드의 최전방 중에 부오리넨 같은 경우는 그리스의 차리테아스를 연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요한선은 게카스, 리트마넨 같은 경우는 카투라니스와 연동을 해서 고민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왼발로 걸리네요. 헤딩! 빗나갑니다. 네. 이동국의 머리에 맞췄는데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왼발로 프리킥. 이동국의 네. 머리에 맞았습니다만 빗나갑니다. 나중에 이제 옵사이드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오토 프레드릭손 골키퍼. 원래 이제 주전 골키퍼는 이청용과 동료인 야스켈라이는 골키퍼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하지만 이제 지역 예선 끝난 이후에 은퇴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이제 이 프레드릭슨 골키퍼가 그 뒤를 잇고 있죠. 네. 뷰오리넨. 대한민국 볼 뺏어냅니다. 다시 한번. 일단은 호둥지 좀 되는데요. 뷰오리넨 슛 한 것. 발을 갖다 댔습니다. 지금 너무나 위험 지역에서 쉽게 또 지금 볼을 뺏기는 모습이고요. 지금 수비 쪽에서 드리블을 치고 나오다가 끊기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나 발을 잘 갖다 대면서 나가냈습니다. 박주호 선수가 발을 잘 갖다 댔는데요. 리트마넨이 코너킥을 찹니다. 리트마넨 코너킥 올라오는데요. 머리에 맞고 뒤로 쳐집니다. 오버헤드킥. 그러나 빗 맞았습니다. 터치라인 부근에서 살려내는 대한민국. 앞쪽으로 패스한다는 것 뺏겼습니다만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나가면서 골킥. 네. 그리스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유럽 팀들 같은 경우는 이 압박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볼을 잡게 돼서 조금만 지연시키게 되면 바로 들어와서 압박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수비 쪽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볼을 돌리다가 끊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아공과 이 또 잔디도 다르고 말이죠. 네. 우리가 조금 적응하기는 쉬운 환경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좋은 어떤 내용을 좀 보여줘야 돼요. 네.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자블라니에 대한 어떤 적응력도 좀 더 보여줘야겠고요. 이정수의 모습. 핀란드 선수들이 압박을 하는군요. 네, 압박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터치라인 부근에서 경합. 그대로 올라가면서 핀란드의 스로잉. 네, 그리스가 지역의 선전을 전체적으로 훑어봤더니 이 3백을 상당히 주로 쓰는데요. 3백을 쓰면서 수비할 때는 5백까지 쓰고요. 공격을 할 때는 이 상당히 빠르게 압박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핀란드도 보면 지금 우리 대표팀을 상당히 강하게 지금 압박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볼처리가 좀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몸싸움을 거칠게 해보는데요. 자, 지금 보셨는데 요한선 선수의 저게 특기입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앞에 수비가 붙으면 꼭 다리 사이로 볼을 빼고 달려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그리스에서 많은 골을 넣었던 게카스와 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리트마넨.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40살입니다. 사실 뭐 다른 팀에 가면 감독할 나이죠. 네. 핀란드는 월드컵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이 리트마넨이 좀 한이 있죠. 네, 뭐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선수들이 참 많죠. 웨일스만 가더라도 라이언 긱스도 이제 그런 어떤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사실 핀란드가 이번 유럽 예선에서 4조에 포함이 되면서 독일, 러시아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는데 사실 성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 독일이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단 8승 2무죠. 두 번만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그게 다 핀란드하고 비긴 겁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에게 두 번 다 3대 0으로 지면서 아쉽게 3위로 탈락하고 말았는데요. 경기력은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 초반 5분까지의 분위기는 핀란드가 조금 앞선 분위기네요. 지금의 5분까지의 흐름은 핀란드의 앞선에서부터의 강한 압박에 우리가 전적으로 공격으로 전환하는 패스가 나가지 못하고 있고 패스도 좀 부정확해요. 한 두 차례 정도 위기를 맞긴 했습니다만 잘 넘기고 이제 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지금 네. 보세요. 핀란드의 수비가 하프라인까지 그 이상을 끌고 올라와서 상당히 폭을 좁히면서 압박을 합니다. 우리가 패스가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죠. 프레드릭슨 골키퍼 좌측을 보고 찾는데 터치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는 양 팀의 선수들 어떻게 보면 선수 구성도 비슷하고요. 네.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핀란드도 아무래도 주전 선수들은 많이 빠져 있지만 비주전으로서 감독의 이럴 때 또 눈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아무래도 핀란드는 이번에 월드컵에 떨어졌기 때문에요. 세대 교체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어떻게 보면 핀란드의 차세대 주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은 반면에 월드컵 본선에 합류하기 위해서 더 강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 네. 김보경 선수도 나왔지만은요. 사실 이번에 이제 이 하태균 선수가 부상 때문에 전지훈련 기간 도중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나머지 24명 선수들이 남아 있는데 사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만이 월드컵 본선에 나갈 수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골키퍼 3명 정도는 이미 뭐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윤재, 정성영, 김영광 선수로 좀 압축되는 분위기고요. 이제 필드 플레이어 20명을 네. 이제 가리는 건데요. 지금 유럽파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만 합쳐도 한 10명 정도가 J리그까지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10명 정도가 국내파에 뽑힐 것 같아요. 좌측에 포로카라인데 부요리는군요. 뒤로 잘 연결이 됐습니다. 헤딩으로 걷어내는 대한민국. 일단 뒤에서 다시 한번 잡습니다. 핀란드 살짝 내준다는 것. 다시 한번 잡아서 중앙 쪽 페널티 아크 앞쪽에서 뺏어내는 대한민국. 빨리 보고 가야 돼요. 역습치 않습니다. 왼쪽으로 잘 열어주는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네. 이동국이 달려갔었는데 이 경기장이 이제 전용구장은 아니고요. 바깥에 트랙 쪽에 지금 다른 인조잔디를 좀 심어놨는데 그걸 밟으면서 좀 넘어졌어요. 일단은 신형민에서 중앙에서 좌측에 이동국에게 연결까지는 좋았는데요. 네. 지금 비가 올라갔죠? 네. 나갔고요. 아무래도 지금 보면 우리 지금 중앙 미드필더 쪽에 신영민, 김정우 선수가 배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합은 조금은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 무게감 있는 조합이고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중앙 쪽에서 나가는 패스가 조금은 공격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조합이죠. 네. 대한민국의 프리킥 이정수가 앞으로 찔러줍니다. 노병준이 뒤로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패스를 하는 사람보다도 받을 사람들이 움직임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간이 나야 줄 수가 있죠. 어쨌든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로스 올렸습니다만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동국이 염기훈이 달려가 봤습니다만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상대가 많이 움직이면서 빠르게 압박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좀 급한 것 같아요. 볼을 끌어냈을 때 나가는 것도 좀 급하고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도 좀 급해요. 여유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핀란드 진영에서 계속해서 공을 뺏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길게 앞으로 내차입니다. 어깨로 트래핑을 해놓고 부오리넨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부오리넨 네. 서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 앞에는 리트마넨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북유럽의 팀 컬러를 보면 대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까지요. 근데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상당히 많은 팀이죠. 네.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좌측에서 앞으로 드루 패스. 이런 패스는 길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지금 김보경 선수의 발을 겨냥을 해서 밀어줬는데요. 지금 우리가 압박을 심하게 나가면서 그냥 찔러만 계속 그냥 앞으로 좀 쳐내는 형태의 패스들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일단 발을 겨냥을 해서 한번 들어가 봤죠. 뭐 침착하게 가면 풀릴 수 있어요. 핀란드 잘 돌아섰습니다. 센터 서클 안에서 볼 경합. 반칙이 선언됐네요. 사볼라이넨 신형민 선수의 모습 보이고요. 신영민 선수 물론 뭐 중거리 슈팅이라든지 먼 거리 프리킥을 때릴 수 있는 선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비적인 미드필더죠. 오늘 김정우와 중앙 미드필더의 호흡은 어떨지.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우 선수와 신영민의 이 조합은 어찌 보면 약간은 이 더블 볼란치라고 하는 개념의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놓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되겠죠. 네. 김정우 선수가 성남에서는 약간 공격적으로 뛰기도 했고 실제 공격적인 재능이 있지만 일단 이 자리에서는 또 이 셀틱으로 최근에 이적을 해서 좋은 활약을 했던 기성용 선수가 또 배치가 되면 좀 다른 역할들이 필요하겠죠. 또 월드컵을 앞두고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죠. 기성용의 데뷔 무대도 아주 칭찬을 받았고요. 이청용도 최우수 선수에 또 뽑히기도 하고요. 네. 네. 아스날전에서의 활약 뭐 대단했고요.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어쨌든 이 국내파들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이 최종 엔트리가 23명이고 우리가 3경기를 치면서 상당히 많은 체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좋아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가운데를 이동국인데요? 봤는데요. 땅볼로 일단 네. 뒤쪽으로 슛! 땅볼. 약했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압박을 통해서 끊어내서 이동국 선수가 이제 김보경 선수까지 연결했는데요. 김보경 선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발은 왼발이죠. 오른발에 실렸기 때문에 좀 힘이 좀 실리지가 않았네요. 세워놓지 않고 논스톱으로 찼습니다만 약했습니다. 이 김보경 선수는 확실히 지켜볼 재능인 것 같아요. 볼을 그대로 몸싸움으로 골라인 밖으로 나가게 놔뒀습니다.
오범석, 오른쪽 풀백. 우리가 이제 오른쪽 풀백에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왼쪽은 아무래도 이영표 선수가 지금 이번에는 합류하지 않았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좀 왼쪽은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데 오른쪽은 그동안 차두리, 최효진, 오범석 선수 이번엔 또 최철순 선수까지 데려왔는데요. 어떤 선수를 오른쪽 수비로 놓을지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범석은 오늘 또 자신의 기량을 10분 발휘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오범석, 차두리, 최효진, 이런 이제 최철순 선수 이런 4명의 선수들은 이 장담, 이 일장이 조금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서요. 네. 우리가 어떤 경기 또 어떤 팀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투입을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핀란드 자기 진영에서 길게 좌측을 보고 7번 보로카라에게 연결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터치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핀란드의 주 공격이 이런 형태예요. 네, 좌우로 크게 벌리는 대각선 오픈 패스를 넣어주면서 측면 쪽에 이제 뚫어내고 다시 크로스가 올라오는 형태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핀란드도 그렇고 중요한 그리스전도 그렇고요. 측면 수비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간간히 또 중앙에서 서너 명이 패스를 이어받으면서 또 공격을 시도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 박주호, 김보경. 핀란드가 공 잡아냅니다. 땅볼로 깔아차주면서 천천히 자, 이제 왼쪽으로 옵니다. 핀란드. 네. 이동국 이동국이 선수가 먼저 지금 초반에요. 네. 아무래도 좀 의식적으로 상당히 수비 쪽에 많이 내려와서요. 많이 뛰어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네요. 네. 일단 좋습니다. 일단 최전방 공격수는 언제나 이렇게 수비 쪽에 많이 가담을 하고 또 공격에 있을 때도 움직여줄 때 이 패스가 들어와서 또 그게 슈팅 찬스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허정무 감독이 이동국 선수에게 바라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아직은 원래 최종 엔트리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 마지막 베이 유나이티드전에서 어쨌든 2골을 터뜨린 이동국 그리고 김보경이 한 골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동국 선수 초반에 상당히 많이 움직여주는 볼 점유율도 좀 한국이 좀 많이 끌어올렸어요. 네. 거의 5대5네요. 52대 48. 지금 약간 상체가 좀 앞서 있었다는 건데요. 네. 옵사이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팔은 제외가 되죠. 팔은 제외한 신체 모든 부위인데요. 지금 상체가 조금 앞서 있었다고 판정한 것 같아요. 보로카라 왼쪽 측면입니다. 왼발로 크로스. 뒤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보경이 네. 옆으로 내줍니다. 재빨리 끌고 나오는 대한민국. 중앙 쪽에서 연결이 되나요? 잡아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했는데 빗맞으면서 받을 사람의 뒤쪽으로 공이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핀란드가 지금도 이 크로스를 이렇게 내주게 되면 중앙 싸움을 할 때 특히나 우리 대표팀이 지금 중앙에 높이에는 약간 좀 약점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나와 있는 이정수, 조용영 선수의 조합이라든지 또 박태희 선수가 들어온다든지 강민수 선수가 들어온다든지 아무래도 높이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측면에서 너무 크로스를 쉽게 내주면은 바로 우리가 경합하기 좀 부담스러워요. 네. 측면에서부터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측면 크로스 들어올 때 선수들이 지난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볼에 너무 집중하다가 뒤에서 들어오는 선수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 팀의 조합. 그래서 사실 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이제는 조직력을 갖추면서 선수들끼리 어떤 이 눈빛 교환을 하면서 어떤 이 호흡을 좀 가다듬을 수 있는 수비는 결국 조직입니다. 네. 핀란드 스로인. 길게 왼발로 앞쪽으로 차줍니다. 헤딩. 발로 트래핑한다는 것이 좋지 못했습니다. 염기훈 염기훈. 선수, 네. 이번 평가전에서 계속 남아공 때도 그랬고요. 최전방에 주로 위치하면서 이제 공격수로 뛰어주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길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롱 패스. 그대로 터치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요한손이 잘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올리는데요. 이렇게 상대가 강하게 앞선에서부터 밀고 오는 팀을 상대로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뒤로 물러서면서 그 압박에 대응하게 되면 슈팅기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더라도 싸우면서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아주 강하게 하면서 그 압박을 벗어나는 공세적인 어떤 이 압박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필요한데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대한민국. 일단 여의치가 않자 뒤쪽으로 돌립니다. 반대편으로 재빨리 넘어오는데요. 박주호에게 연결됩니다. 또 말을 하프라인 많이 해도 근처.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용형 하프라인 넘어서 오른쪽 옆쪽으로 내주고요. 김정우가 받았다가 다시 뒤로 오른쪽 측면까지 넘어옵니다. 김정우가 앞으로 뛰어 들어가는데요. 반대편 중앙 쪽으로 이동국을 바라봤습니다만 걷어내는 핀란드.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패싱 게임이 되면서요. 상대를 조금 가둬놓고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하는데요. 자, 상대를 등지고 김보경 선수가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뒤에서 밀었습니다. 이제 우리 선수들도 그렇고 뭐 핀란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숨이 한번 터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긴장이 좀 풀리기까지는, 그리고 이 조합, 이 선수들이 그렇게 A매치를 많이 뛰어본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선수 개개인도 A매치를 많이 뛰지 않았고요. 또 사실 이 팀으로 그동안 경기를 해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사실 이 팀으로 본선에서 우리가 나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다른 조합이 이제 섞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를 좀 더 봐야 되겠죠. 이정수의 모습. 김보경이 차겠습니다. 왼발로 올려주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헤딩으로 옆으로 걷어냅니다. 염기훈이 다시 잡았습니다. 노병준 뺏기고 맙니다. 네, 좀 판단의 속도가 늦은 거예요. 좀 생각이 많았는데요. 핀란드 프레드릭손 골키퍼에게 급하게 차냅니다. 네. 멀리 나가지 못하죠. 헤딩. 터치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도 또 미끄러지는데요. 이 바깥쪽에서 김보경. 좀 네. 인조잔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잠비아전 같은 경우 남아공 전지훈련이 전체적으로 그렇지만은 K리그가 끝난 다음에 확실히 운동량이 많이 부족했어요. 선수들의 몸 상태라든지 보면 한참 시즌을 치를 때의 체중도 아니었고요. 좀 불어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오늘 핀란드전을 포함해서 5월에 이제 본선 멤버 소집 전까지 6차례의 A매치가 남아있거든요. 네. 일단 크게 일정을 놓고 보면 오늘 이 멤버들이 좀 이제 주축이 되면서 뭐 네. 라트비아전을 일단 금요일에 치르겠죠. 그거 끝나게 되면 2월에 동아시아 선수권 일본으로 갑니다. 그때까지는 국내파 위주로 경기를 하고 3월 3일 코트디부아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는 뭐 박지성, 이청용, 기성용, 박주영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 끝나면 23명의 윤곽은 어느 정도 그려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죠. 지금 자, 그러네요. 연결됩니다. 박스 안쪽에서 왼발로 트래핑할 때 골라인 밖으로 걷어냅니다. 네. 요나단 요한손. 이종수 선수가 좀 넘어지는 장면인데요. 지난 세르비아와 우리 런던에서 경기할 때도 넘어지면서 장면 있지 않았습니까? 경기 끝나고 이야기를 했더니 유럽 잔디가 생각보다 더 미끄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나단 요한손, 핀란드의 키 플레이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때로는 박주영의 역할, 때로는 박지성의 역할도 하는데요. 반대편으로 파포스트로 코너킥을 해봤습니다만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 핀란드는 높이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단순하게 붙여놓고 계속 경합을 시켜도 우리가 수비할 때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할스티가 수비수가 들어와서 공격에 가담을 했습니다. 네. 5번 할스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로 놓고 보면 뭐 파파도폴로스라든지 키르기아코스, 벨라스 이런 수비수들이 들어와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전방의 이 차리테아스 같은 경우는 높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사마라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높이 경합을 할 수 있는 장면 자체를 많이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사마라스는 셀틱에서 이제 기성용의 동료인데 요즘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죠. 네. 약간 기복 있는 선수긴 하지만 일단 높이라든지 발도 되는 선수고요. 핀란드 재빨리 왼쪽으로 넘어옵니다. 터치라인 부근에서 보로카라. 네. 자, 지금 바로 김정우가 앞에서 막아섰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를 김정우, 신영민으로 배치했을 때 움직임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측면 쪽에서 1대1이 붙었을 때 빠르게 들어가면서 커버를 들어가야 돼요. 지금 보이는 보로카라 선수, 지역 유럽 예선에서 3경기에 163분 한 골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박지성 자리예요. 네, 네. 좌측 측면 미드필더 보로카라.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보로카라 선수 같은 경우는 반세기 만에 핀란드 대표팀 최초의 유대인 출신의 선수입니다. 그런 어떤 또 특징도 갖고 있고 이번에 또 네.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갔는데요, 리그로. 원래 이제 스웨덴의 웨레브로에서 뛰다가 이스라엘로 넘어갔습니다. 이훈재 골키퍼. 주장으로서 이제 어린 선수들 또 데리고 조율을 잘 해야 되겠고요. 길게 걷어냅니다. 대한민국
핀란드에게 선 잡아줘야 돼요. 왼쪽 측면 역시 포로카라 쪽을 많이 이용하고요. 오른쪽으로 줄 듯 말 듯 계속 끌려가다가 뒤로 내줍니다. 아, 트래핑 좀 길었는데 터치가 길었습니다. 뺏어내나요? 그러나 핀란드 아리니만. 이동국 선수 확실히 이제 압박 가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이네요. 네. 좀 전에 아리니만 수비수인데요. 이번 지역 유럽 예선에서 뭐 한 경기에 3분밖에 뛰지 않은 선수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김정우. 네. 기본적으로 또 유럽 선수들, 특히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들, 리트마넨의 모습인데요. 네. 일단 태클이 들어올 때 생각보다 더 깊숙이 들어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리트만에는 우리나라가 또 인연이 있어요. 2006년 1월 25일 친선 경기에서 센츄리 클럽에 가입을 했거든요. 네. 오늘 경기가 리트마넨의 130번째 A매치입니다. 네. 대단한 선수죠. A매치 데뷔를 1989년에 했는데요. 기성용, 이청용 이런 선수 태어날 때 A매치 네. 데뷔한 선수죠. A매치 129경기, 지난 경기까지 31골을 터뜨린 이 선수입니다. 리트만엔. 조금 네. 속도가 미치지 못했네요. 바로 길게 패스해주는 핀란드. 헤딩으로 일단 옆쪽으로 떨궈 놓습니다. 팀 스피드를 조금만 더 끌어올렸으면 좋겠는데요. 반대편으로 길게 벌려주는데요. 김보경의 가슴으로 트래핑 해놓고 살짝 미끄러지는 사이에 핀란드가 볼을 뺏어서 공격을 전개해 나갑니다. 하프라인 넘습니다. 뒤로 아리니만이 프레드릭슨 골키퍼에게 다시 한번 앞쪽으로 길게 차줍니다. 좀 자꾸 미끄러지는 장면이 잠비아전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때도 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축구와 스터디에 대한 부분도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도 넘어졌는데요. 네. 이 잔디 조건에 따라서 스터디의 개수라든지 그 종류를 좀 달리하면서 하게 되는 게 좀 일반적이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아리니만이 앞으로 찔러준 것 뺏어내는 대한민국. 이동국이죠. 이동국 왼발 슛! 네.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슈팅 시도는 좋았습니다. 일단 지금 수비 선수들이 뒤로 주춤주춤 올라갔기 때문에 공간이 열렸어요. 네. 이동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면 역시 뭐 킥력 아니겠습니까? 슈팅 능력인데요. 아주 힘이 실리면서 아주 좋은 슈팅이네요. 이번 슈팅이 우리 대표팀의 공격에 물꼬를 좀 터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또 확실히 초반보다는 우리가 경기 흐름을 좀 가져오면서 좀 끌고 가고 있어요. 공격 방향인데요. 우리는 50% 왼쪽을 많이 이용했네요. 네. 그리고 김보경 선수, 또 염기훈 선수가 왼쪽으로 많이 돌았고요. 핀란드는 오른쪽 47%로 좀 비중이 많고요. 후반에 부어리낸 조용형 선수의 모습. 일단 조용형 선수는 지금 뭐 꾸준하게 중앙 수비수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허정무 감독이 굉장히 신뢰하고 있고요. 슈팅 장면 이동국의 나오네요. 슈팅 장면. 왼발 슛,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핀란드 박스 안쪽으로 발로 걷어냅니다. 오범석, 조용형, 오범석, 그리고 부어리넨. 네. 키가 기본적으로 2m는 미치지 못하지만 190 중반대에 아주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일단 북유럽 선수들은 뭐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다 커요. 일단 골격이. 네. 그러니까 높이도 높이지만은 이 뭐라 그러죠? 우리로 얘기하면 통뼈라고 하나요? 네. 뼈가 자체가 아주 상당히 튼실하기 때문에 부닥치면 상당히 아프기도 하고요. 코너킥 반대편으로 머리에 일단 맞췄습니다. 헤딩으로 걷어내는 대한민국. 오른발 슈팅.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15번 선수 사볼라이넨의 슈팅. 허정무 감독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네, 지금은 네. 이제 선수 개개인에 맞춰서,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어떤 팀으로서의 어떤 완성도보다는 지금 사실 이번 그 전지훈련에는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선수 개개인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거와 함께 적응인데요. 네. 터치라인 부근에서 부어리넨 박주호 병합을 벌였습니다. 핀란드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도 우리와 만났고 2006년 독일 월드컵도 앞두고도 만났는데 이렇게 핀란드와 경기가 끝난 다음에 선수들 개개인의 희비가 좀 갈렸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 아마 허정무 감독도 뭐 어차피 이 팀 자체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 개개인, 이 선수의 어떤 장점. 그렇게 되면 지금 감독 스스로 구상하고 있는 본선 멤버 팀과 계속 연동을 하면서 선수 개개인을 평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나온 선수들 11명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스튜어트 백스터, 네. 스코틀랜드 출신의 감독입니다. 선수 시절 때 스웨덴 쪽에서 뛰면서 북유럽과 인연을 맺었고요. 잉글랜드에서 19세 이하 대표팀도 이끌었었죠. 헤딩, 가슴으로 앞으로 끌고 주는데요. 치고 들어가다가 다시 한번 뺏깁니다. 핀란드, 요니 아호. 뒤쪽으로 아리니만이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리스키, 이 선수가 리스키입니다. 헤딩, 경합을 시켜주는데요. 조금은 여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선수들. 단수 능력은 조금 더 우리가 끌어올려야 돼요. 네. 패스 미스들이 좀 나오는데요. 키핑이 좋지 못합니다. 방향 바꿉니다. 오른쪽 옆으로 내줍니다. 노병준. 앞으로 톡 차주는데요. 염기훈. 염기훈이 어느 순간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좋습니다. 올려주는데 네. 반대편 슛! 이동국이죠. 골키퍼 정면입니다. 이동국 헤딩 슛! 지금 선을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느린 화면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아쉬워하는 이동국. 완벽한 찬스였습니다. 크로스가 일단 좋았고요. 역시 자, 우리가, 이동국. 네, 두 가지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일단 패싱 게임이 되고 있다는 거고 속도와 전환 속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좀 전에 이동국의 중거리 슈팅 이후에 공격이 많이 좀 살아납니다. 네. 노병준이 전환해줘야죠. 오른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자신 있게 가고요. 자, 염기훈이 좋습니다. 네. 앞쪽으로 오버래핑해 들어왔는데요. 오범석 뺏기고 갑니다. 뒤에서 받치고 있던 앞으로 연결됐습니다. 신형민 오른발 크로스 수비수 네. 발에 맞고 골라인 밖으로 나가면서 코너킥입니다. 이동 선수는 이제 그 장면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네. 다시 나오네요. 자, 보시죠. 완벽하게 크로스 올렸고요. 지금은 완벽하게 넘어갔다라고 넘어갔네요. 네. 보기에는 조금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선에 약간 안 걸리지 넘어갔나요? 않았나? 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 지금 더 가까운 모습인데요. 네, 지금 약간 빗각이기 때문에 코너킥 헤딩 좋습니다. 연결됐고요. 헤딩으로 다시 걷어냅니다. 몸으로 밀고 들어오는 자 그러나 터치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또 우리가 리스키. 이동우 선수 판정을 이렇게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괜찮았어요. 오른쪽 측면에서 빠르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네. 반대편으로 크게 휘둘러주면서 바로 경합하지 않고 긴 볼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헤딩을 따낼 수가 있었죠. 왼쪽 측면 돌파해봅니다. 염기훈 땅볼로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내는 핀란드. 염기훈, 이동국. 일단 이동국의 오늘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네. 네. 확실히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아요. 네. 노병준 잘 돌아서고 오른발 슛 빗나갑니다. 네, 노병준 선수가 포항 시절에 보여줬던 장면도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스테보라든지 데닐손 선수를 최전방에 놓고 많이 움직여주면서 저렇게 슈팅하는 점 다시 나오네요. 화면상으로는 약간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애매하네요. 약간 이 카메라 각도도 중앙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선이 완벽하게 넘어가야 골로 인정되는데요. 네. 저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스트라이커로서 골을 기록하는 것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허정무 감독 체제에서 골이 없는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그렇다는 거죠. 베이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팀이었으니까요. 잠시 노병준의 모습. 뒤에서 5번 선수 할스티가 잡아챘습니다.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동국의 헤딩 슛.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사실 평가전이니까 이 정도로 끝나죠. 만약에 월드컵 본선에서 이런 장면 나오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볼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이 뒤에 골라인만 보는 심판을 놓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잘 돌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볼라이넨 왼쪽에서 한번 접어놓고 아직까지 크로스 오지 않고 있습니다. 크로스 걷어냅니다. 헤딩 핀란드가 잡아냅니다. 자기 지정으로 빠르게 우리 선수들 네. 밀고 나오면서 압박 가져야 돼요. 김보경이 달려갔습니다. 그렇죠. 네.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스로잉. 스튜어트 백스터 감독. 지금 백스터 감독도 본선 유출에 실패를 했고요. 이제 핀란드 야스켈라인의 골키퍼도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이쪽으로 새롭게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핀란드에서는 이 아이스하키와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축구. 핀란드 자국 리그는 베이크하우스 리가라고 하는데 14팀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오늘 주축 선수들은 자국 리그를 비롯해서 북유럽 리그,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아무래도- 선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리그 일단 물론 핀란드도 주축 선수들은 서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유럽 리그가 한참 지금 서유럽 리그가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북유럽은 여름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서 그렇죠. 11월. K리그와 똑같은 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위주로 나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반칙을 범하는 장면인데요. 페로부어 선수. 핀란드 공격합니다. 우리 진영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리트마넨에게 연결이 될 자, 코너킥입니다. 네. 마지막 순간에 우리 선수의 발에 맞고 나왔습니다. 박주호 선수의 모습. 지금 이훈재 선수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게 네. 들리네요. 위치를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네. 역시 코너킥은 리트마넨 반대편으로 헤딩으로 뒤쪽으로 떨궈 놓습니다. 발을 쭉 뻗어서 할스티가 사볼라이넨 15번의 사볼라이넨.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어주는 선수예요. 네. 이번 겨울에 노르웨이 리그 쪽으로 이제 이적을 한 선수인데요. 노르웨이 하우게순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지역 유럽 예선에서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선수. 네, 오늘 A매치 데뷔전입니다. 네. 사볼라이넨 15번 선수. 이제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번 경기 전지훈련 해외파들이 왜 빠지느냐. 자, 지금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10번 선수가 준비를 한대요. 김두현 대한민국. 선수죠? 네.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미드필더 쪽에 신영민, 김정우 선수의 조합은 공격 쪽 전개하는 데 패스의 문제점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김보경 선수가 지금 교체를 해주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염기훈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돌 수도 있겠고요. 김두현이 들어오고 네. 김보경이 교체돼서 나갑니다. 김두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김두현의 또 미드필드에서의 볼 배합이라든지 공격성 이런 것도 좀 봐야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본선을 생각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본선 경기에서 중앙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배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다시 나오네요. 하지만 이제 반대편으로 다양한 크로스. 조합과 옵션을 고민할 때는 김두현 선수가 공격형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흔들어주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김두현 선수의 어떤 이런 테스트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훈재 골키퍼 길게 찹니다. 핀란드 지장에서 김두현이 옆으로 내주고 그대로 슛 네. 떴습니다. 김정우. 약간 떨어지는 볼에 대한 드롭킥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왜 해외파들이 같이 합류를 못하느냐. 핀란드도 그렇고요. 네. 이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 경기는 FIFA가 정한 A매치 데이에 열리는 경기가 아닙니다. 네. 지금 FIFA 데이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요. 좋아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이동국인데요. 한번 접어놓고 앞쪽으로 달려 들어가는 선수에게 김정우가 앞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만 아쉬워하는 이동국. 네. 조금 지금은 다리보다 공간을 보고 주는 패스였으면 좋았을 거고요. 이동국 선수가 저런 위치에서 그러니까 수비수가 한 조금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한 두세 발짝 떨어져 있을 때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자기가 한번 치고 들어가서 때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허정무 감독도 최근에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상대가 한 2, 3m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자신 있게 플레이 좀 못하고 내줘버린다는 거죠.
박주호, 이정수, 조용형에게 넘어옵니다. 네. 옆쪽에는 오범석이 있고요. 오범석이 앞을 보는데요. 중앙 쪽을 보고 이동국을 향해서 볼을 띄워줬습니다만 핀란드가 잡아냅니다. 리트마넨이 옆으로 할스티. 자, 지금 페로부어 선수고요. 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끌어냈던 이 장면은 괜찮아요. 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뛰면서 본선에서 우리 대표팀의 상적을 좌우할 열쇠를 두 가지로 압축해보면 전체적인 팀 스피드와 또 하나는 체력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1대1로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대는 없거든요. 네. 본선에서. 그럼 결국 우리가 어느 공간에서든지 수적인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뛰어야 됩니다. 네. 체력이 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본선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죠. 땅볼 패스 차단하는 대한민국. 앞으로 역습 찬스입니다. 오른쪽 측면을 잘 보는데요. 노병준. 다시 연결했습니다. 시원했어. 골! 선취골 터뜨립니다. 오범석. 네. 선취골 대한민국 오범석. 지금 뭐 상당히 자신감 있게 그 전에 치고 들어가면서 만들어졌고요. 흘러나온 볼에 대한 오범석 선수 집중력가 좋았네요. 쇄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범석. 오른쪽 풀백 오범석이 선취골을 터뜨립니다. 전반전 40분이 돼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노병준이 발재간을 좀 부려봤고요. 그렇죠. 지금 노병준 선수처럼 말씀 나오는데요. 자신감 있게 치고 들어가면서 어쨌든 밀고 들어가는 형태긴 했지만은 뒤가 주춤하다 보니까 약간 뒤가 열렸고요. 수비의 다리에 맞고 옆으로 흐른 볼. 오범석의 쇄도를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취골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오범석 선수가 우리가 최종 예선 이제 확정 짓고 평가전 할 때도 골을 넣은 바 있는데요. 오범석 전반전 39분에 선취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초반에 약간은 허둥지둥 됐던 대한민국인데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이동국의 슈팅도 몇 차례 나오고요. 결국은 선취골을 먼저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입니다. 골을 넣었을 때 또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런 것도 봐야 돼요. 박주호가 왼발로 올려줍니다. 네. 골키퍼 잡아냅니다. 프레데릭손 골키퍼. 기세를 몰아가야죠. 조금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거나 전력 밸런스가 무너져서 또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 측면. 한 번에 붙여주면 안 됩니다. 네, 파울이에요. 반칙을 범합니다. 위험한 지역에서 프리킥을 허용하고 마는데요. 수비수 요니 아호. 네. 뒤에서 쳤기 때문에 네, 신영민 선수. 저 위치면 직접 프리킥. 왼발로 감아차기 딱 좋은 위치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른발 같은 경우는 리트마넨이 네. 때릴 텐데요. 지금 바로 가지 않고 아마 붙여줄 것 같아요. 리트마넨이 준비하면요. 오른발인데요. 제공권을 이용한 어떤 공격. 박스 안쪽으로 감아차줍니다. 일단 발로 걷어내는 대한민국. 네. 우리 몸 자, 다시 한번 만들면서 역습 나와야 돼요. 찬스. 반대편 보는데요. 야, 일단 오른쪽. 보기는 잘 봤는데요. 네. 패스가 좀 짧았습니다. 지난번 남아공 전지훈련 때는 패스가 전체적으로 좀 길게 들어가거든요. 오늘은 좀씩 짧게 들어가네요. 핀란드 1대0 앞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오범석의 전반 39분 쇄도하면서 선취골. 전반 41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반 흐름을 잘 이어가야겠어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잘 걷어내는 4번의 조용형. 그러니까 우리가 선취골을 걸어가라. 내줬을 때 혹은 선취골을 넣었을 때 경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경기 운영 능력도 전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좀 보고 있는 허정무 감독인데요. 요니 아호.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잡을 선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스로잉. 다시 한번 요니 아호. 가슴으로 떨궈 놓고 다시 한번 스로잉. 네, 최철순 선수, 이승열 선수. 네. 유심히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니 아호. 사볼라이넨 오른발로 올려주는데요. 헤딩! 네. 빗나갔습니다. 리트마넨.
우리가 정말 이 높이, 그러니까 본선에서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우리의 어떤 실점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도 어찌 보면 좀 단순하게 붙여놓고 높이 싸움을 붙이는데 너무나 쉽게 또 헤딩을 내줬어요. 핀란드 FC 라흐티에서 뛰고 있는 리트마넨. 네. 사볼라이넨이 올려줬고요. 잡지 제대로 이마에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평가전 같은 데서 이제 저런 장면은 이게 실점했다라고 보고 복귀해야 됩니다. 네. 위험한데요. 발 네. 뻗어서 골라인 밖으로 걷어냅니다. 요한손. 우리가 이제 선제골을 넣은 다음에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선수의 모습이 잘 안 보인다는 게 다행입니다. 우리로서는. 네. 요한손. 요나단 요한손. 지난 지역 유럽 예선 팀 내 득점 1위, 5골을 터뜨렸던 요한손. 조용영 선수의 어떤 커버 플레이가 좋았어요. 코너킥. 헤딩! 이번에도 그대로 놔뒀어요. 보로카란가요? 4번. 네. 리스키 쪽에서 선수. 들어왔죠? 장신 선수입니다. 네. 네. 센터백을 보는 190이 넘는 장신 중앙 수비수인데요. 우리가 진짜 이 본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지금 이제 이 곽태희 선수가 J리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합류하지 못했는데요. 부상을 계속 좀 이어졌기 때문에 부상의 염려를 완전히 떨쳐낼 수 있다고 한다면 곽태희 선수의 좀 들어오는 모습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1대1로 높이를 해서 센터백들이 쉽게 이기기는 이렇게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조직을 통해서, 팀을 통해서 어떻게 수비할 것이냐. 네.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염기훈이 김두현에게 주고 앞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발로 툭 갖다 댄 것. 프레드릭슨 골키퍼가 재빨리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노병준의 모습. 지금 이제 중앙 쪽에 김두현 선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김두현의 지금 패스였죠. 김두현 선수가 중앙 쪽에서도 이렇게 나갑니다. 네. 좌우 쪽으로 벌려주는 거에 초반에 좀 집중됐다고 한다면 지금 일단 김두현 선수가 중앙으로 배치되면서 중앙 쪽에서 이제 패스도 들어가고 이제 갈리죠, 좌우로. 김두현도 오늘 자신의 기량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네. 이번에 합류하지 않은 유럽에서 뛰고 있는 기성용, 김남일 선수도 있고요. 또 지금 다른 선수들도 계속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원희 선수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이번에 네. K리그로 복귀를 했죠. 신예의 구자철도 있고요. 네.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우리 선수들입니다. 왼발로 높이 띄워주는데요. 헤딩으로 푹 차놓고 달려 들어갑니다. 주심에 휘슬이 울리면서 전반전 경기 끝이 났습니다. 1대0으로 대한민국 오범석 선수가 전반 39분에 선취골을 터뜨리면서 1대0으로 앞선 채 끝이 났습니다. 자, 전반전 1대0으로 앞선 채 끝이 났는데요. 느린 화면입니다. 골 장면이죠. 쇄도하던 오범석이 왼발로 가볍게 슈팅. 노병준이 좋았어요, 여기서. 네, 아주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면서 기회를 만들어줬죠. 오범석이 쇄도하면서 선취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핀란드와의 경기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점수 1대1, 1대0으로 대한민국이 오범석의 선취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후반전 킥오프 됐습니다. 이제 진영이 바뀌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대한민국. 핀란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전반 흐름 아주 좋았습니다. 네. 후반 초반도 이제 그 흐름을 이어올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표팀이요. 김두현 선수가 들어가면서 포메이션의 변화가 있죠. 네. 들어가는데요. 활발하게 이동국입니다. 공격하고 네. 있습니다. 오른발 슛! 벽에 걸렸습니다. 이동국 전반전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앙 쪽으로 몰고 들어가는데요. 오범석 걸렸습니다. 우리가 선발 같은 경우는 4-4-2 포메이션 형태였는데요. 지금 김두현 선수가 들어가면서 4-2-3-1 형태로 전환을 했어요. 네. 김두현 선수가 4-2-3-1에서 3의 가운데에 쓰고요. 왼쪽에 염기훈, 오른쪽에 노병준, 최전방 원 스트라이커에 이동국 선수가 배치되는 네. 그런 형태로 갔네요. 포로카라가 잡을 때 박주호 선수인가요? 할스티가 스로인. 5번의 할스티. 터치라인 부근에서 경합. 헤딩. 다시 한번
헤딩 노병준. 좋습니다. 네. 원스톱으로 연결이 잘 됐습니다. 김두현인데요. 중앙 쪽으로 패스 미스. 리트마넨 오른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앞으로 리트마넨이 다시 받습니다. 터치라인 부근에서 3명의 선수가 에어싸고 있습니다. 한 골을 먼저 선취골을 내줬기 때문에 스튜어트 백스터 감독도 바빠지죠. 네,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그 타이밍을 보겠죠. 아무리 평가전이지만 앞서서 2번 역대 전적에서도 2번을 졌기 때문에 네. 박주호 선수의 모습이고요. 평가전이지만 지는 건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네. 감독이야 좀 긴 호흡에서 혹은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평가전에 아마 임하게 되지만 뛰는 선수들은 이 선수치고 경기 나가서 지기 좋아하는 선수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보였던 16번의 요한손 선수. 이 선수가 전반전에 많이 안 보인 것이 우리로서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치고 들어가는데요. 빠지네요. 넘어집니다. 좋은 위치네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얻어내는 대한민국. 네. 이제 염기훈 선수가 이게 전적으로 골 장면, 선제골 장면에서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이 확실히 위험 지역에서는 과감하게 밀고 들어가면서 돌파되면 슈팅 기회고 막히게 되면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이고요. 우리 선수들 전반전에 선취골 터뜨리면서 감 잡은 것 같아요. 네. 자신감도 얻었고요. 염기훈. 오른발 위치면은 뭐 김두현 선수가 감아서 때릴 수도 있겠고요. 뭐 노병준 선수도 가능한 위치고요. 노병준은 아시아 챔스 리그에서도 골을 터뜨렸던 선수고요. 그 벽 사이가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골이 네. 들어갔죠. 시원하게 한번 골을 터뜨려줬으면 좋겠는데 김두현, 염기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도상으로는 오른발 각도인데요. 김두현 선수 서 있어요. 네. 허리에다가 손을 올리고 김두현이 달려갑니다. 김두현 슛 뜹니다. 김두현. 아직 감각이 조금 돌아오질 않은 것 같아요. 허정무 감독 아쉬워하는데요. 발 안쪽으로 감아찼는데 뜨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 예선 과정에서 보면 전담 키커는 뭐 기성용 선수라든지 박주영 선수가 네. 많이 때렸었는데요. 헤딩.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리트만의 슈팅. 지금은 떨어지는 볼에 대한 두 번째 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슈팅 기회를 내주고 말았어요. 리트만엔. 뭐 사실 뭐 대단한 선수죠. 네. A매치가 필드 플레이어로서 골키퍼도 사실 이훈재 선수가 골키퍼로 지금 오늘이 125번째 경기인데 필드 플레이어로 130번이 넘었으니까요. 뭐 대단합니다. 리트만엔이 95년 아약스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 당시 유럽 최우수 선수에도 뽑혔던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리버풀, 바르셀로나 이런 명문 구단에서 또 주축 선수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아약스 시절만큼은 이제 그 바르셀로나나 리버풀이 좀 미치지 못했죠. 하지만 핀란드 역대 가장 많은 A매치 출전과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또 리트만이죠. 그러나 한은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했다는 것. 네. 참 그런 선수들이 이 세계 각국에는 참 많아요.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이렇게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어찌 보면 큰 영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핀란드 잡습니다. 우리 진영에서 오른쪽 측면 돌파합니다. 옆쪽의 선수에게 다시 한번 주고 부오리넨이 치고 들어가 봤습니다만 골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보르넨도 핀란드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오늘 선발이 됐고 A매치 데뷔전을 치르는데요. 초반에 측면 돌파가 이어지면서는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조금은 이제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중간에. 지금의 구성된 선수들을 가지고 또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백스터 감독도 고민이 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이 우리가 살아나네요. 오른쪽 측면 오범석이 뛰어들어왔습니다만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내는 할스티. 오범석 선수니까 오른쪽 풀백을 고민하면서 오범석 선수가 약간 공격력에 특히 크로스가 좀 약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골을 계속 넣어주면서 그대로 올릴 수 있겠네요. 오범석 잡습니다. 좋습니다. 박스 네.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왼발 슛.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대가 올릴 줄 알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도 박수를 벤치에서 보내주는데 물러섰기 때문에 공간이 열리면 때려야죠. 네. 일단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는 잘 끌고 들어갔는데 네. 깔아찬 것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범석. 기본적으로 선수들은 상대 진영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는 공간이 열리면
바로 뭐 빠른 판단을 통해서 슈팅을 때려줘야죠. 핀란드 발 바깥쪽으로 앞으로 내줬는데요. 경합 중에 볼 뺏어내는 대한민국 앞쪽으로 이동국 길게 봤어요? 이동국을 네. 봤습니다. 먼저 발로 걷어내는 일단 높이 뛰어놓습니다. 핀란드 등을 짚고 노병진이 헤딩을 했고요. 다시 한번 높고 길게 차냅니다. 가슴으로 떨궈 놓고 왼쪽 측면을 보는데요. 포로카라가 달려가 봤습니다만 미치지 못했습니다. 3번의 아리니만. 이동국 달려갑니다. 아리니만이 발을 쭉 뻗어서 높이 일단은 위험적에서 벗어내는 그런 처리를 했습니다. 이동국 선수를 이제 겨냥하는 패스였는데요. 이동국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논쟁은 이동국 선수의 선발 그 자체도 지금 논란이지만 타깃형 스트라이커가 우리 대표팀에 필요한가도 또 이제 논란 중에 하나죠. 네. 재빨리 중앙선 넘습니다. 앞판에 넘었습니다만 끊었습니다. 이동국 움직여주고요. 반대도 자, 크게 가죠. 김두현이죠? 반대편 봅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지금은 좀 가까운 쪽에 이동국 선수 발을 보고 줬으면 중앙 수비가 지금은 양쪽으로 우리 공격수들이 벌려줬기 때문에 양쪽 다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이럴 땐 좀 더 쉽게 가는 좀 빠른 타이밍이 좀 필요했는데요. 조금 전에 오범석의 왼발 슈팅. 오범석, 구올이넨 둘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일단 허정무 감독의 바람대로 오늘 이동국은 열심히 뛰어주네요. 네, 오늘 그 운동량 자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타깃형 스트라이커라고 해서 이 자리만 지키게 되면 최근에 어떤 이 압박의 강도라든지 어떤 수비수들의 어떤 이 개개인의 어떤 능력을 놓고 보면 계속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네. 고립되죠. 현대 축구에서는 서 있는 축구는 안 된다. 네. 보로카라 박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만 이훈재가 판단 좋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게 될 그리스의 이 차리스테아스 같은 경우도 이 포스트 플레이에 상당히 능하지만 발이 상당히 좋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김두현 중앙에서 몰고 들어옵니다. 옆에 김정우가 있는데요. 한번 접고 뒤쪽으로 내줍니다. 오른쪽으로 올립니다. 올렸네요. 그대로 올려준대요. 헤딩! 이동국이죠. 다시 한번 헤딩! 막아냈습니다. 슛! 김두현. 미리 막아내는 핀란드. 김정우 아쉬워하는데요. 너무 아쉽네요. 그 전에 마무리가 졌어야 되는데요. 느린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노병준이 잘 올려줬고 뒤로 헤딩. 이동국 선수가 이걸 벌려줬는데요. 뒤쪽에서 김두현이 밑에 발을 갖다 대지 못했습니다. 김정우가 넣어줬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이동국 선수가 뒤로 돌리는 백헤딩을 아주 잘했고요. 지금 마지막에는 김두현 선수 들어갈 때 그 반칙이 선언된 거죠. 네. 골은 터뜨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동국의 오늘 움직임은 아주 좋습니다. 16번 신영민. 계속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 이 타겟형 스트라이커. 네. 일단 박주영과 이근호는 원투 펀치로서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동국이 들어가면 공격 옵션이 이제 한 가지 느는 거죠. 조합과 옵션을 좀 다변화하려고 하는 지금 고민인 거죠. 네, 왼발로 크로스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할스티.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런 조합과 유형으로만 놓고 보면 스페인 대표팀 같은 경우가 토레스와 다비드 비아라고 하는 원투 네. 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페르난도 요렌테를 지난 컴패드컵에서 계속 실험을 해보려고 장신이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다른 옵션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점유율 10분간, 후반 10분간의 점유율 대한민국이 54%, 핀란드가 46%입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네. 그대로 골키퍼에게 갑니다. 이정수, 발빠른 중앙 수비수입니다. 이정 선수가 이제 중앙 수비수들 경쟁에서 앞서는 건 역시 발이 좋다는 거죠. 또 공격 가담을 했을 때 네, 어떤 이 득점 감각도 좋은 선수고요. 공격수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그 J리그 진출에서는 웬만한 공격수보다 골을 많이 잡아냈죠. 네. 발스티가 반대편을 앞쪽을 보고 쳐줬습니다. 전적으로 압박은 괜찮습니다. 오늘 네. 초반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김두현 반칙 뒤에서 밀었습니다. 염기훈이 받을 때 뒤에서 밀었습니다. 핀란드 진영. 자, 이- 좌측에서 네. 프리킥. 지금처럼 우리 대표팀이 이제 4-2-3-1 형태를 놨을 때
3에 해당되는 선수들은 사실은 위치에 관계없이 스위칭, 위치 변화하면서 계속 상대를 흔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원톱이 고립되지가 않습니다. 김두현이 찰 것으로 보이고요. 프리킥입니다. 오른발로 이제 박스 안쪽으로 감아 차겠죠? 들어가요. 자, 올려주는데요. 헤딩! 들어왔어요. 골이네요. 바로 들어갔어요. 입니다. 자, 그러나 옵사이드를 아. 판정하는 것 같은데요. 네. 김정우 좋아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골이 이거는 아니네요. 머리에 닿지 네. 않았어도 이제 이 플레이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옵사이드가 선언되죠. 옵사이드를 판정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죠.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네. 간섭, 방해, 이득. 이득이라고 하면 물론 뭐 자신이 골을 넣을 때고요. 옵사이드 네. 위치에서. 나머지는 관여를 했거나 또 이제 방해를 하게 되고. 들어가요. 뒤에요. 오범석입니다. 박스 열렸죠. 안쪽에서 찬스, 뒤에서 슛! 빗 맞았습니다. 좀 더 압박을 하면서 쉽게 못 나오게 해야 돼요. 옆쪽으로 내주고 리트만엔까지 연결. 자, 중앙에서 좋습니다. 네. 빠지는데요. 염균입니다. 왼발로 네. 계속해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네. 보내주고 있는데 지금 계속 압박을 해야 돼요. 상대가 쉽게 네. 못 나오게 해야 돼요. 핀란드 리트만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사볼라이넨에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리트만엔 중앙 쪽으로 연결되고요. 넘어지면서 좋은 태클입니다. 노병준이 잘 뺏어냈습니다. 치고 들어가는데 반대편 잘 이동국이죠. 보는데요. 이동국 쪽 왼쪽 일단 뒤로 염기훈이 잡습니다. 선 타고 돌아야 돼요. 최전방 네, 선수들. 염기훈 앞으로 그렇죠. 찔러주는데요. 열렸죠. 왼발로 넘어지는데요. 걷어냅니다. 핀란드. 노병준 네.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장면 다시 나오는데요. 공이 떠나는 순간 네, 옵사이드 앞서 위치네요. 있네요. 네. 지금 머리에 맞지 않았어도 이미 플레이에 관여를 했죠. 옵사이드입니다. 네. 리트만엔 갈스티 반대편 요니 아호 중앙선 넘습니다. 앞으로 찔러준 것 부오리넨이 경합을 시켜줬습니다만 요나단 요한손이 미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소르사 선수를 준비시키네요. 네. 또 하말라인. 세바스티안 소르사, 네. 두 선수를 교체시키는데요. 카스페르 하말라이넨과 소르사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7번 선수 소르사 선수를 바꿔줍니다. 네, 리트만en을 리트만en을 빼네요. 빼주네요. 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한국 나이로 40입니다. 네. 사실 리트만엔 예, 요한손도 빼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축 선수들이 오늘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습니다. 리트만en이 빠지고 8번 하말라이넨. 전적으로 이제 공격을 강화하는 선수 교체고요. 또 하나는 스피드를 전적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수 교체라 볼 수 있죠. 8번의 하말라이넨 선수 카스페르 하말라이넨 유럽 예선 2경기에서 88분을 뛰었던 선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오른쪽 측면 이청용 선수의 자리에서 뛰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측면 자원이죠. 하말라이넨 들어갔습니다. 김두현 오른쪽 측면 여의치 않자 뒤로 오범석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고받고 다시 한번 오범석. 이미 수비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좋은 움직임이었는데요. 반칙. 반칙이죠. 상체의 동작만 가지고 방향을 속이면서 상대를 이제 제치는 장면이었어요. 리스키. 반칙 장면. 최근에 조원희, 설기현 선수도 국내에 돌아왔는데요. 이 김두현 선수도 지난해 잉글랜드 무대에서 돌아오면서 꾸준하게 또 축전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팀에 들어와서 좀 띄워주고 있어요. 나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겠죠. 그럼요. 네. 꿈인데요, 선수들에게 유럽 네. 진출은. 이동국 모습도 좋습니다. 보이고요. 네. 들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슛! 올렸죠. 골이네요. 추가골이 터집니다. 네. 이정수. 정말 뭐 골 넣는 수비수 자리 되기만 해요. 다시마 엔틀러스 이정수 추가골이 터집니다. 완벽하게 작품을 만들어냈네요 이번에. 네. 이 교토상가 시절에도 이제 골 많이 넣으면서 이 우승팀이죠. 가시마 엔틀러스로 이적을 한 이정수인데 장면. 네. 출발하면서 김정우가- 반대쪽에서 네. 김정우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가 아니었다고 판정됐어요. 뒤에서 돌아 들어가죠. 네. 파포스트를 보고 김정우에게
가운데 있던 이정수에게 헤딩으로 패스, 발로 살짝 건드리면서 골로 연결시키면서 추가골 터집니다. 2대0 앞서 나가는 대한민국. 세트피스에서 골이 들어가는 것, 또 실점하는 정도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월드컵 본선, 특히 단기간 토너먼트에서는 세트피스의 중요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수비를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단기간 토너먼트니까요. 네. 포로카라. 네. 두 명의 선수가 협력 수비로 볼을 뺏어냅니다. 대한민국. 저쪽 협력이 괜찮아요. 네. 오늘 마음 단단히 먹고 나왔는데요, 우리 선수들. 아린이만. zambia전하고는 전적으로 뭐 팀플레이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핀란드전에서 키핑도 많이 좋아졌고요. 중앙으로 연결됩니다. 김두현 재빨리 달려가면서 오른쪽으로 연결. 노병준이 잡습니다. 앞쪽으로 쭉 찔러준 것. 이동국 반대편. 자, 염기훈 왼발로 올려주고요. 헤딩으로 일단 먼저 리스키가 걷어냅니다.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김두현 선수의 교체 투입이 분위기를 많이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주호 스로잉. 2대0 앞서 있습니다. 전반에 한 골, 후반에 한 골. 돌았죠? 잘 돌아섰고요. 주고 받진 않습니다. 뒤에 있는 선수에게 왼발로 크로스, 파포스트. 노병준 오른쪽에서 받아줍니다. 앞에 할스티가 있고요. 여의찬자 뒤로 오범석, 다시 한번 노병준이 받습니다. 주고 김정우가 받을 때 수비 쪽에, 뺏겼습니다. 네, 끊어줘야 돼요. 지연시켜줘야죠. 사볼라인은 앞쪽으로 연결됐고요. 잘 돌아섰습니다. 오른쪽 네. 중앙 쪽 두 명의 선수 선수가 있어요. 막고 있습니다. 반칙은 했습니다만 흐름을 잘 끊었네요. 일단 수비 쪽에서 뭐 가장 좋은 것이야 상대의 볼을 빼앗는 거겠죠. 하지만 빼앗을 수 없으면 또 빼앗는 거에는 그만큼의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네. 앞으로 가다가 뒤가 열려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연시키는 게 아주 좋은 수비인데 지금 지연 잘 시켰어요. 네. 조금 전에 교체해서 들어간 소르사 17번 선수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 프리킥. 소르사 중앙 쪽으로 걷어냅니다. 머리에 닿지 않았고 핀란드 급하게 높이 일단 띄웁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핀란드 진영. 네, 계속 밀어줘야 돼요. 싸워야 돼요. 네. 헤딩으로 골키퍼에게 연결했기 때문에 잡아도 되죠. 프레데릭슨 골키퍼. 아린 이만이 앞쪽으로 길게 일단 거쳐갑니다. 지금 좋죠. 우리가 두 골에 달려가는 대한 스피드도 좋아요. 두 골에 대한 여유를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대한민국. 이동국, 노병준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동국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요. 그러나 크로스가 조금 못 미쳤네요. 아쉬워하는 이동국. 우리가 두 골을 앞서 있다라고 해서 전적으로 압박을 풀거나 뒤로 물러서게 되면 핀란드에게 공격을 기회를 내주는 거예요. 네, 소르사. 우리 진영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밑으로 반대편 크게 연결을 해보는데요. 반칙. 포로카라에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칙은 핀란드 노병준에게 반칙을 범했습니다. 5번에 할스티. 허정무 감독 마음이 조금은 놓이겠는데요. 네. 두 번째 골 장면 이정수의 가벼운 터치로 추가골. 뒤에서 크게 돌아 들어갔던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김정우 선수는 아예 놓쳐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볼을 떨어뜨려줬고 이정수 선수의 마무리였는데요. 조금 전에 이정수의 모습. 헤딩 앞쪽으로 골키퍼 프레데릭슨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김두현의 모습. 볼 터치에 여유가 생겼어요, 우리 선수들. 네. 몸싸움. 소르사. 네. 박주호 선수 아주 자신감 네. 있게 하네요. 여유 있게 서너 명에서 주고받고 패스. 앞쪽으로 차근차근 김정우를 거쳐서 노병준에게 다시 한번 뒤쪽으로 내줍니다. 중앙선 넘습니다. 왼쪽 보는데요. 크게 돌렸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염기훈. 아쉽네요. 좋았는데 미리 생각을
달려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지금 이걸 크게 휘둘러주면서 핀란드의 수비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었거든요. 시도 좋습니다. 이 대 0 앞서 나갑니다. 전반 37분 오봉석의 골, 선취골, 후반 16분에 이정수의 추가골, 2대 0 앞서 있는 대한민국. 후반전 20분 지나갑니다.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내는 대한민국. 8반의 하말라이넨 이 선수, 지역 유럽 예선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네. 사실 이탈리아 세리아 팀들이 뭐 연결도 됐던 선수죠. 오늘 선발 출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후반에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18번 선수가 준비를 하는데요. 18번 오잘라 선수. 네. 네, 공격형 미드필더를 뛸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네. 핀란드의 FC 인테르 투르크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길게 걷어냅니다. 핀란드 진영 터치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선수 교체가 되겠죠. 네,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죠. 그대로 지금 바로 가네요.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리스키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동국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핀란드 중앙선 넘어서 땅볼 패스. 네, 반칙이 선언됐죠. 네. 옷을 잡았다는 거예요. 제 2부 심의 선언을 했는데요. 구오리넨 급하죠. 네. 네. 전반에만 해도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후반 들어서는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포로카라까지 빼주는군요. 네, 포로카라 빠지고 오잘라 선수가 들어갑니다. 최전방에서도 뛸 수 있지만 조금 이제 공격적인 위치에서 미드필더 쪽 약간 처진 형태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스트라이커 자원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후반 들어서 요한손, 리트마넨, 포로카라 이 지역 유럽 예선에 뛰었던 주축 선수들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핀란드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허정무 감독이 경기 전에 팀으로서의 완성도도 조금씩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선수 교체 폭을 너무 크게 가져가진 않겠다라고 했고 핀란드는 전적으로 이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빠져요. 핀란드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네. 구오리넨 우리가 지금 2골 내준 다음에 조금은 우리가 뒤로 좀 물러나면서 엉덩이가 뒤에 빠져요 자꾸. 네. 구오리넨 선수 앞에 조용형이 있고요. 조용형 중앙 수비수로서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조용형. 허정무 감독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조용형 선수는 기본적으로 수비의 리더로서 허정무 감독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노병준은 시종일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네.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이 노병준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러닝 스트라이커의 아주 대표적인 선수죠. 계속 움직여주면서 이제 위치에 특별히 어떤 위치에 위치하지 않고요. 예전에 그 변병주 선수도 약간 연상하게 하고요. 네. 요니 아호.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중앙에서 네, 이동국 잘 돌았어요. 돌아섰고요. 오른쪽 봅니다. 잘 돌았네요. 네. 김두현 반대편 봅니다. 크로스 발 툭 갖다 댔고 뒤에서 볼 터치가 좋지 못했습니다. 돌아서면서 위험적을 빠져나오는 핀란드. 앞으로 연결이 잘 됐습니다. 하말라이넨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왼쪽 측면 17번 소르사 오른쪽에서 어느샌가 또 왼쪽으로 왔습니다. 세바스티안 소르사 코너킥을 준비하는군요. 부오리넷 장신 소르사의 코너킥 뒤쪽에 많이 빠져있으면 밀고 나올 것 같아요. 파포스트 헤딩으로 일단 클리어링.
터치라인 밖으로 그대로 나갔습니다. 할스티. 네, 우리도 지금 네, 이승열 선수. 예, 이승열 선수 FC 서울의 이승열 준비합니다. 윤이 아호가 달려와서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윤이 아호 앞쪽에 소르사에게 왼발로 크로스 걸렸습니다. 사볼라인엔 잡습니다. 오른쪽으로 파고 들어갈 때 반칙입니다. 이승현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자리만 놓고 보면 염기훈, 노병준 선수 자리인데요. 네. 사볼라인엔이 넘어지면서 김정우에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네. 빠진 다음에 발이 들어갔죠. 25번 이승열 준비 노병준이 노병준이네요. 빠지는군요. 네. 그 자리 그대로 일단 측면 쪽 윙 포워드로 이승열 선수가 배치가 되는데요. 네. 비슷한 성격이죠. 빠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좌우 측면 많이 가리지 않고요. 프리킥 넘어오는데요. 우리 선수의 머리에 계속해서 걸립니다. 헤딩으로 뒤쪽으로 다음에 발로 길게 쳐냅니다. 그대로 놔두면서 터치라인 밖으로 이게 나갑니다. 박스 안에서 수비수들이 높이 있는 싸움을 할 때 키만 크다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국내 팬들에게 이청용 선수 때문에 많이 알려진 볼팀과 같은 경우 이 젠 나이트라고 하는 2m에 가까운 거구가 있지만 거의 뭐 공중볼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팀도 팀으로서의 조직력을 극대화시키지 않으면은 사실 뭐 수비가 안 된다는 측면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팀으로서 어떻게 수비할 것이냐, 팀으로서 박스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제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키도 중요하지만 어떤 볼을 잡는 타이밍이라든지. 네. 사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네. 헤딩에서는요. 뒤로 힐 패스 좋았습니다. 왼발로. 자, 다시 한번 연결이 됐고요. 왼쪽 측면입니다. 왼발 한번 접었습니다. 오른발로 옆으로 살짝 내주고 그대로 오른발 슛! 빗나갔습니다. 김정우의 오른발 슈팅. 공격 쪽으로 갔을 때 그 안에서의 조금은 더 동료를 자기네 쪽으로 좀 당겨놓고 원투 패스를 들어가면서 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지 않는 것은 좀 아쉬워요. 네. 김정우가 줄 듯 하다가 네. 기습적으로 슈팅을 날려봤습니다만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도 박스에 볼이 들어오게 되면 받으려고 좀 멀리 도망가는 형태인데 들어와서 붙여놓고 주고 돌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네. 부오리넨이 빠지고 11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프르홀름 네. 선수가 들어갔네요. 티모 프르홀름. 역시 FC 인테르트루크 핀란드 리그에서 뛰는 선수. 티모 프로모 득점 랭킹 3위를 차지한 선수죠. 네. 지금 볼을 잡고 있는 선수인데요. 코너킥이죠. 이 프로콜럼 선수 일단 이 부오리넨과는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입니다. 일단 발이 좋은 선수인데요. 우리 수비수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옵션을 경험하는 건 좋습니다. 네. 핀란드도 이제 승부를 떠나서 정말 말 그대로 평가전의 의미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선수들, 거의 소집한 선수들을 한 번씩 다 투입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이훈재 골키퍼. 핀란드 프리킥. 휘어져 나가는데요. 김두현 네. 그대로 지금처럼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게 놔둡니다. 머리로 직접 걷어내지 못하더라도 상대의 중심을 뺏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상대에게 위협적인 슈팅을 내주지 않을 수 있죠. 우리 벤치의 모습. 난 두 골이 네. 앞서고 있어서 그런지요. 조금 이제 여유가 있네요. 앉아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경쟁을 해야 되고 또 그 경쟁에서 누가 살아남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정말 선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만이죠. 네, 네. 이게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경쟁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는 약간 좀 따뜻한 손길을 좀 내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터치라인 밖으로 그대로 나갑니다. 뭐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도 인터넷을 통해서나 다 볼 텐데 허정무 감독이 인터뷰를 그렇게 했거든요. 정제된 베스트 11을 내보내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 나가지 못한다면 내가 혹시나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선수도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라트비아전이 있고요. 네. 또 2월에 동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홍콩, 중국, 일본과 우리가 또 세 번의 경기를 치르죠. 일단은 오늘 나온 선수들은
어느 정도 또 안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남아공 전지훈련의 성과가 오늘 베스트를 구축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남은 일주일이 있고 또 일본이 있으니까요. 빠져요. 헤딩으로 일단 볼 떨궈놓고 사볼라인엔 요니 아호를 거쳐서 다시 한번 요니 아호. 앞에 사볼라인엔 그러나 볼을 받지 못했습니다. 끊었을 때 나가는 속도. 네. 그러니까 상대의 역습을 제역습의 형태로 갈 때의 속도를 좀 더 끌어올려야 돼요. 김정우가 수비 3선에게 패스했습니다. 오늘 전적으로 이 미드필더 쪽에서 압박은 괜찮거든요. 네. 신형민이 받을 때 반칙, 오잘라의 반칙. 신형민이 돌아설 때 오잘라가 뒤에서 늦었어요. 네. 네. 허벅지 쪽을 무릎으로 가격을 하네요. 지금 바로 부닥치지 않아서 그렇죠. 상당히 타박이 클 수 있어요. 네. 왼쪽 잘 빠져나왔고요. 뒤쪽으로 빠지지 않네요. 김두현이 뒤에 있었는데 오잘라가 앞쪽으로 내주고 그러나 짧았습니다. 김두현 터치라인 부근에서 할스티와 볼 경합을 벌였습니다만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스티. 후반전 3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2대0 앞서 있는 대한민국. 지금 벤치에서 선수 교체를 허정무 감독이 준비하고 있네요. 네. 이정수. 아직 구자철 구자철이 선수네요. 준비하네요. 네. 구자철 선수 잠비아전에서 아주 그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아직은 과정이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현재 3명의 선수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염기훈, 구자철, 지금 나간 노병준 선수까지요. 네. 근데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워낙 이적 시장 열리게 되면 말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염기훈은 지금 버밍엄 시티인가요? 그리고 노병준은 풀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구자철은 블랙번이고요. 네. 뭐 입단 테스트를 받는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자, 앞으로 돌파다가 뺏겼습니다. 이승열 선수. 네. 소로사가 앞쪽으로 오른쪽 측면에서 결국은 넘어오는데요. 반대편 네. 뒤로 흐른 볼. 오범석 앞으로 땅볼 패스. 이승열이 왼쪽까지 이승열을 거쳐서 왼쪽으로 옵니다. 다시 한번 뒤로. 전체적으로 공격의 속도가 좀 이제 줄었네요. 좀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대한민국. 핀란드 자체가 상당히 수비 라인이 크게 뭐 오버래핑을 나온다든지 이러지 않고요.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네. 빠지면 이거 옵사이드 좋아요. 아닙니다. 네. 이동국이 달려왔습니다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공격 가담을 수비가 많이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습을 하려고 해도 상대는 자리 잡죠. 빠른 역습이 좀 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반칙. 볼을 받는 과정에서 11번 선수 푸르홀름 반칙입니다. 교체 사인이 들어가네요. 구자철 선수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신영민 선수가 나가네요. 네. 16번 신영민을 빼주고 신예 구자철을 넣어줍니다. 허정무 감독. 그러니까 블랙번 원래 이 경기 끝나고 구자철 선수가 잉글랜드로 가서 블랙번 입단 테스트를 받기로 했었는데 지금 유럽 전체가 기상한파하기도 하지만은 잉글랜드도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춰서 블랙번이 현지 스카우트 관계자를 이쪽으로 보낸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훈련하는 과정도 보고 오늘 경기도 지켜본다고 했는데요. 후반전 이제 한 10분여 남았습니다. 공격 방향이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왼쪽을 좀 더 많이 이용했네요. 왼쪽 측면. 핀란드도 역시 왼쪽 측면이 오른쪽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스로인. 박스 안쪽에서 돌파를 시도해 봅니다만 수비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왼발로 앞으로 이승열 다시 한번 뒤로.
천천히 중앙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정수, 오범석, 주구주구 해 이러는데 말이죠. 네. 그래야 템포가 전체적으로 네. 빨라질 수 있죠. 중앙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동국이 김두현에게 네. 걸려 넘어지는데요. 네. 네. 핀란드 빨리 나가질 못해요. 핀란드도. 오범석이 헤딩으로 이훈재 골키퍼에게. 뒤에 오잘라 선수가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잘 보고. 핀란드도 지금 수세적인 상황에서 많이 뒤로 내려가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선수들이 선수 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팀으로서 지금 기능하고 움직이는 게 좀 약해졌어요. 헤딩 연결 달려 들어가던 김두현 넘어졌습니다. 프레데릭슨 골키퍼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냅니다. 잘못 찼어요. 네. 칼스티와 김두현. 대한민국 스로인. 오범석의 스로인. 주고. 자, 오범석. 받고 줄 때 다시 한번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범석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이동국 받았습니다. 풀어줘야 돼요. 너무 측면으로 몰려있죠. 네. 옆으로 좀 벌려줘야 되겠습니다. 박주호 주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받고 세 명의 선수가 주고받고 플레이. 주고 2대1 패스. 네. 자, 측면에서 2대1 패스로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만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막히긴 했지만은요, 이런 장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붙여놓고 동료를 간격을 좀 유지하면서 주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뚫리게 되면 뭐 결정적인 기회 혹은 뭐 프리킥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알고도 속는 이 2대1 패스가 돌파에 가장 좋은데요. 빠지네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왼쪽 측면 페널티 박스 안쪽에 있습니다. 한 명 다리 사이로 뺐고요. 이동 선수 좀 더 움직여줘야죠. 네. 그러나 중앙으로 땅볼 크로스를 해줬는데 이승열 선수의 모습. 다시 한번 공 잡습니다. 박스 쪽에서는 너무 기다리면서 받으면 안 돼요. 네. 잘라주거나 뒤로 물러나가면서 패스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거나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른쪽 길었습니다. 공을 받는 사람들이 일단 공간을 만들어줘야죠. 네. 이제 그 시전술이라고 해서요. 지금 다시 자. 나오는데요. 공이 떠나는 순간에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라인 동일선상에서 네. 빠져들어갔다고 봤고요. 여기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동국 선수가. 이동국 선수가 수비가 지금 2명 있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었고요. 조금 더 벌려주거나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잘라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야죠. 중앙으로 패스한 것 길게 일단 걷어냅니다. 박주호. 주빌로 이와타에서 뛰고 있는 박주호 선수. 대학 시절 때 뭐 청소년 대표하고 그럴 때 또래들 사이에서는 별명이 뭐 한국의 로벤 이렇게 불렸죠. 왼발도 잘 쓰고 드리블링하는 그 스텝 자체가 아주 독특한 선수인데 이 선수. 네. RM 로벤 하면 또 로벤 드리블이라는 게 있는데 네. 박주호 선수도 뭐 잘만 하면 주호 드리블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로벤의 다른 건 몰라도 다치는 건 안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박주호 선수. 염기훈이 아래까지 내려와서 오늘 많이 뛰네요. 염기훈도. 핀란드 우리 진영에서 사볼라이넨 측면 벌어지면 안 돼요. 앞으로 소르사에게 연결되나요? 푸르홀름이 박스 안쪽에 있었습니다만 연결은 되지 않았고 오범석이 볼 스타핑하고 방향 바꿔서 몸싸움에서 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다 반칙 얻어냅니다. 전체적으로 침착하게 경기를 푸는 거 아주 괜찮네요. 네. 지금도 다시 교체를 좀 준비시키고 있는데요. 강민수가 준비를 합니다. 네, 중앙 수비 자원 강민 선수를 교체를 준비하고요. 6번 선수가 빠지고요. 핀란드 20번 아라유리. 선수가 네. 들어가네요. 아라유리 선수. 센터백을 보는 수비 자원이 아라유리 선수가 들어가줬고요. 네. 강민 선수면은 뭐 이정수, 조용경 선수 위치인데요. 이정수를 뺍니다. 네, 역할 다 했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네. 이정수 잘했습니다 오늘. 골 장면도 있었고요. 네. 전체로 확실히 우리 수비 쪽에 있어서 스피드 경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옵션일 것 같고 조이에서 세 팀만 놓고 보면
아르헨티나전에 특히 중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정수 선수죠. 네. 그렇다면 오늘 중앙 수비는 이정수, 조용형, 강민수까지 다 또 출전을 하네요. 네. 네. 일단 벤치에는 일단 김영일 선수도 대기는 하고 있고요. 김영일 선수 같은 경우는 몸싸움과 어떤 높이의 경쟁력이 있는 선수예요. 김두현. 오른쪽 측면에서 줄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승열 뺏겼습니다. 네,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중앙으로 연결이 한 번에 잘 됐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옵니다. 하프라인 넘어서 소르사 주고 받는 직전에 강민수가 뒤쪽에서 반칙. 네, 지금 이제 공격 쪽에서 반칙이 선언됐고요. 네. 핀란드의 반칙이군요. 네.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볼과는 하마라인의 상관없이 선수. 네. 수비수를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차징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역시 강민수가 길게 앞으로 패스를 해봤습니다만 골키퍼에게 그대로 연결. 프르홀름 헤딩으로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할렸습니다만 패스가 미스가 많네요. 핀란드. 또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어쨌든 휘슬이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경기를 유지하는 것만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2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전반 37분 오범석, 후반 16분에 이정수의 골. 2대 0 앞서 있는 대한민국. 후반 이제 3분여 남았나요? 네, 42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로사가 앞으로 나갈 때 반칙. 박주호 선수가 이 프로팀과의 이 평가전에서부터 계속 두 경기를 중용이 됐는데요. 그런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네요. 일단 왼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이영표 선수 혹은 김동진 선수도 이제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박주호 선수도 좋은 어떤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23명의 최종 엔트리에 들지 못하더라도 또 이제 우리가 예비 엔트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것도 젊은 선수들에게는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발끝으로 왼쪽으로 연결시킵니다. 핀란드 소르사. 왼쪽에서 발이 조금, 네. 위험하게 들어갔네요. 오잘라에게 패스할 때 반칙. 핀란드의 프리킥입니다. 소로사가 옆에 있는 오잘라에게 패스할 때 지금 조용형이죠? 네. 조용형의 반칙. 프리킥. 안으로 박스 안쪽으로 프리킥. 우리 선수의 머리에 먼저 맞습니다. 다시 한번 걷어내는 대한민국. 그러나 핀란드 잡습니다. 한 1분 반 정도 남았어요. 끝까지 네. 싸워줘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마무리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감독들 같은 경우는 뭐 마지막에 어떤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아주 나무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헤딩. 세컨볼은 거의 뭐 대한민국이 잡고 있습니다. 선간격과 집중력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반증인 것 같아요. 오른쪽 측면 오범석. 이승열. 이승열이 교체 투입된 이후에 이렇게 특별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뭐 개인적인 능력, 개인기도 좋고 스피드도 있고 이런 선수인데요. 일단 볼을 전적으로 잡고 움직이고 하는 거에 있어서 잡는 횟수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선수가 볼을 잡고 움직여버리면은 경기 템포와 스피드는 떨어집니다. 아무리 빠른 선수도 볼을 혼자 끌어서는 경기 전체 템포를 끌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헤딩. 오범석. 앞을 봅니다. 패스 연결. 헤딩으로 일단 이동국을 보고선 패스를 했었는데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네요. 우리 선수들. 이런 압박 괜찮습니다. 오늘 전체로 확실히 압박은 눈에 띄죠. 네. 후반 45분은 모두 지났습니다. 걷어내는 핀란드. 전반에는 45분 지나자마자 바로 끝냈었는데 주심. 계속해서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두현 크로스. 네. 헤딩으로 골라인 밖으로 걷어냅니다. 코너킥 얻어내는 대한민국. 거의 뭐 마지막 코너킥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골을
이 세트피스에서 만들어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그 아까 프리킥이었고 코너킥에서도 뭔가 한번 작품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세 번째 골 만들어내고 끝났으면 좋겠네요. 네, 허정 감독이 계속 세트피스 훈련 많이 했거든요. 코너킥 왼발로 올라옵니다. 길게 가네요. 반대편 다시 한번 머리로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확실히 이제 이 상대의 높이를 의식을 하네요. 높이가 있는 팀을 상대로 해서 바로 붙이면 안 되거든요. 짧게 주거나 길게 휘둘러줘야 되는데 네. 길게 주는 지금 킥을 통해서 계속 흔들고 있어요. 세컨볼을 따내겠다는 건데요. 짧게 주죠. 짧게 주고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헤딩! 이동국인데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뒤에서 잡아내는 대한민국. 추가 시간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주심 박주호예요. 걸려 넘어집니다. 반칙이죠. 박주호. 소로사 선수가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측면에서 레이트 테크. 우리 거의 경기가 이제 좀 다시 좋은 기회. 네. 더 좋은 위치에서 네. 골로도 바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빠르게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속도가 김두현 붙어서 오른발 빠르게 가죠. 프리킥. 머리에 앞에 선수에게 맞습니다. 핀란드 마지막 공격이 될 듯합니다. 숫자가 핀란드도 빠르게 나오지 하말라이넨, 못하네요. 프루홀름. 좋습니다. 또 끊어내죠. 자, 뺏어냅니다. 네, 괜찮습니다. 반칙. 하말라이넨이 잡을 때 대한민국의 반칙. 몇몇 선수들의 가능성을 좀 보여줬고 또 몇몇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유럽을 오래간만에 꺾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네. 핀란드가 사실 온전한 전력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너무 넘치게도 또 너무 부족하게도 평가하지 말고요. 냉철하게 좀 보면서 다음 경기를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전후반 경기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핀란드와의 평가전 2대 0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전적으로 그리스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힘과 높이 또 어떤 길게 주는 선구공 축구를 하는 핀란드를 상대로 해서 초반에는 좀 위태로운 장면이 있었지만 분위기를 잘 끌어오면서 2대 0의 어떤 승리,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횡무진 많이 뛰었던 이동국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우리 선수들 오늘 잘 싸웠습니다. 네, 특히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는 후반 한 중반 정도까지는 상당히 수비 가담이라든지 전적으로 상당히 폭넓게 움직여주면서 어떤 의지라고 할까요?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여줬습니다. 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 교민들도 응원을 힘이 나게 해주셨고 네. 양팀 선수들 악수를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김두현 선수의 모습. 김두현 선수의 교체 투입은 아주 적절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죠?